네, 반갑습니다. 이번 종목은 대한전선입니다. 네, 일단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오늘 차트가 좀 잘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하고 있어서 내일 좀 어떻게 좀 접근을 하는 방법을 미리 좀 같이 한번 좀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장 좋은 것은 거래가 좀 발생이 된 상황에서 네, 장기간 박스권을 조금 한 달 정도 유지를 하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도지형으로 좀 고개를 들어준 상황에서 네, 이런 패턴을 아무래도 가장 네, 사람들이 다음 장에 조금 더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 선정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되는 캔들이다. 약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저항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기준선을 잡기가 편한 겁니다. 저항선과 지지선이 겹쳐져서 그리고 가까워서 목표 가격대는 일단 지금 봤을 때 역배열인 종목이기 때문에 터치를 할 수 있는 구간, 확장이 되는 구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뭐예요?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은 많이 보이고 지지선이 이탈이 난다면은 지지선까지의 손절 가격대가 조금 근접하게 가깝게 있다. 네, 그렇게 조금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모습을 딱 봤을 때 아니면은 이걸 봐야 됩니다. 오늘 지금 동양물산 지금 TYM이라는 종목이 실적이 나오면서 지금 상한가를 터치를 했네요. 그럼 대동과 대동기어도 네, 추가적으로 네, 상승을 많이 보여주겠죠. 네, 하여튼 저도 점심 식사를 조금 일찍 하고 와서 늦게라도 좀 참여를 했는데 설마 오늘 상한가까지 안 가고 한 번 더 주춤하지 않을까. 그럼 그 시간대에 접근을 하려고 했는데 네, 영상을 찍으면서 체크를 못했지만 상한가에 도달을 했네요. 네,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서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는 뭐 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좀 홀딩할 수 있는 가격대가 조금 더 높게 바라볼 수 있다. 잘하면은 요즘에 그런 종목들이 많잖아요. 천 원, 이천 원대 종목들이 5천 원을 만들고 네, 3, 4천 원, 5천, 6천 원대 종목들이 만 원대까지 쭉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최근에 기관 투자자 투신 연기금이 정말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해서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가졌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 주춤했을 때 회복, 추세 전환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죠. 추세 전환이 돼가지고 네, 재료와 신고가 수급들 한 번에 다 달라붙는 그런 상황이 네, 매우 긍정적으로 잡혔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겠는데 대한전선과 TIM의 조금 차이점이 뭐냐면 네, 얘는 정배열로 5일선과 121선, 230일인가요? 하여튼 봐볼까요? 하여튼 솔직히 이평선에 120일이냐, 222이냐, 220이냐 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정배열인 게 그냥 중요하다. 그리고 어디 터치했을 때 그런 것보다는 일본과 당장의 그 당일의 주도가 되는 그런 힘이 있냐 없냐를 그걸 좀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목표 가격대를 좀 욕심내서 잡는다기보다는 이제 TRM을 좀 참고로 해서 이런 종목들이 시초가에 어떤 위치를 유지를 했을 때 그리고 오늘의 특징이 뭐예요? TIM 말고 강세 종목이 없다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있지만요. 그만큼 신고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없었죠. 우진도 장 초반에 강했고 우진도 포지션이 정말 좋았어요. 일봉에서의 포지션도 너무 좋았고 오늘 시초가 대응하기 너무 좋았던 그런 종목입니다. 네. 일단은 뭐 대한전선에 대해서 조금 많이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공매도가 조금 매매 비중이 좀 있었던 4월 27일 기준에 네, 이런 기준까지 좀 본다면 조금 장기적으로 중장기로 좀 체크하실 분들은 내일 만약 조정이 나온다면은 이 가격, 이 캔들을 기준으로서 이탈이 없으면 천천히 모아가도 됩니다. 그리고 내일 당장 상승이 없다면요. 이 가격대까지 조금 더 주춤하다가 어느 순간 또 터치하면서 고개를 들어주는 상황에서 뉴스와 실적에 대한 그 뉴스가 좀 많이 필요하겠죠. 실적과 또는 뭐 최근에 올랐던 이유, 미국에서 1,000억대 프로젝트 수주, 시장 확대로 성장세 지속의 전망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수주가 추가적으로 또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은 얘네가 예전에도 구리 관련돼서 상승해서 구리 상승의 수혜주를 또 엮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달, 네, 11년 만에 최대 실적 흑자 전환을 했다. 약간 이런 건데 그렇다면 뭐예요?
네, 일단 또 작년 2분기는 또 영업 손실이에요. 그럼 이번 연도에 1분기든 2분기든 3분기든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실적이 나왔을 때 긍정적인 긍정적이게 잡혀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대안전선을 좀 검색을 해보던가 보면은 나와 있네요. 1분기, 4분기, 1, 4분기 영업이익 50에 전년 대비해서 증가하였다. 1분기 영업이익이 52억인데 증가를 하였다. 약간 이런 것이 좀 긍정적으로 잡히죠. 잠정 집계잖아요. 잠정 집계인데 잠정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올 경우 아무래도 많이 긍정적인 상승이 보일 텐데요. 우리가 예측을 해서 접근한다기보다는 시장이 지금 어떻게 또 빠질지도 모릅니다. 계속 지금 나스닥도 이제 바닥권 박스권인데 바닥권에서 깨트릴랑 말랑 하다가 또 올라오고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한번 깨지면 모든 종목들이 아무리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충분히 가능성 있는 종목에서 원래 같으면 장중에 좀 눌림 매수를 해두면서 대응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내일 장중에 대응을 하자. 네, 그렇게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과거에 그어둔 선인데 선긋기가 좀 가장 중요하죠. 주식을 하면서 내가 손절하고자 하는 가격대 선을 그어두면은 그래, 이 기준선, 지금 이 기준선에서 등락폭이 조금 있네. 그렇다면 여기서 밑에서 좀 산다면 부담스럽진 않겠구나. 그리고 깨진다면은 지수도 같이 체크해서 손절 가격대를 조금 빠르게 칼같이 좀 대응을 하면은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장중에 한 번씩 윗꼬리를 톡톡 건드려준다는 것은 분명히 한 번 시세 분출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네, 볼린저 밴드 점선인데요. 이게 볼린저 밴드 20-2선인데 볼린저 밴드라는 것도 다 아시죠? 이제 간단하게 좀 모든 지표들을 한번 다 눌러보세요. 증권에서 서비스 제공을 해주는 것을 아무 이유 없이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눌러보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오늘 매매를 하고 싶었던 종목들이 있는데 이 지표를 넣었을 때 어디를 터치했을 때 거래가 좀 강했고 저항선이 조금 심했고 돌파를 했을 때 강한 지지가 되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돌파를 하고 강한 지지가 되는 선을 찾는 것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네, 일단 뭐 볼린저 밴드 간단하게 보면은 그냥 저항선과 지지선입니다. 네, 그냥 볼린저라는 사람이 지었겠죠. 네, 하여튼 뭐 본인도 제가 저번에 한번 서점에 영화를 보기 전에 서점을 잠깐 들렸던 적 있는데 항상 있잖아요. 교보문고 이런 데 롯데백화점에 가보면 있잖아요. 현대백화점이나 그런 데서 볼린저 밴드에 대한 책을 쓴 게 있더라고요. 볼린저라는 사람이 이제 강당에서 강의를 했을 때 자기 알려달라, 정확하게 그런 방법 알려달라, 참고를 하고 그 순간 대응을 할 뿐이지 정확한 100% 방법은 없다라는 얘기를 만든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이면서 모든 주식의 기술적인 방법들은 100%가 없고 그 순간에 심리적인 작용들, 어떤 힘이 더 강한지, 그리고 동반되는 지수의 상승 또는 이제 그리고 뭐 뉴스 이런 수급들, 이런 게 항상 뒷받침이 돼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순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아무래도 차트를 많이 체크를 하고 발빠르게 불나방처럼 다니는 사람들에겐 조금 운 좋은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벌었다고 해서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제가 언급했던 종목들도 아무래도 이제 목표 가격대 높더라도 안 가는 종목도 많고, 그 다음에 좀 말을 안 한 종목들도 더 많이 오른 종목도 정말 많죠. 네, 그래서 각자 본인이 할 수 있는 오늘의 할 수 있는 할당량, 각자 정해져 있는 양에 잘 맞춰서 하시고요. 오버해서 하지 마시고 못 맞췄다 하더라도 100을 내 기준에서 100이라는 것을 잡아놓고 한 30% 40% 정도만 채웠다 이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내일의 장을 좀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언제나 시장은 열려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는 과정에 그런 시간들을 주어주잖아요. 코인 같은 경우는 24시간 돌아가면서 뭐 맨날 분석을 해야 되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잠깐 멈춰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때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그런 패턴, 그런 시간들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너무 하루 종일 주식창을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너무 이상한 얘기 또 많아졌는데 그냥 간단합니다. 기준선을 한번 딱 그어볼게요. 당연히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죠? 상한가를 갔던 종목, 상한가를 한번 터치했던 종목은 상한가가 이탈이 난다면은 주가가 쭉 빠져버린다. 근데 오늘 이탈이 없고 지지가 완벽하게 됐잖아요. 배트를 좀 짧게 잡으실 분은, 짧게 잡는 분들은 내일장 5월 4일 기준으로 네, 첫봉, 오늘 시세를 만들려고 했던 그 첫봉의 고점이 이탈이 난다면 바로 칼같이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다. 떨어지더라도 다시 추세 전환이 된다면 그때 다시 또 접근해야 돼요. 네, 계속해서 그 순간 0.5% 1%를 아까워서 손절을 안 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꼭 하셔야 되고 이제 추세가 전환됐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또다시 네, 계속 집중해서 매매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에서 코스피 종목들 또는 이제 당일 강세가 유지가 되는 종목들은 첫 봉에 힘이 얼마나 있냐 없냐가 오늘 하루를 네, 시세를 어떻게 나타낼지 충분히 쉽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어디 그릴 데가 없네. 내일장에 여기 잠깐 그려보자면 여기가 만약에 종가라고 해봐요. 시초가가 갭을 떠요. 그렇다면은 음봉이 조금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런 다음에 1시간 정도 주춤하고 고개를 드는 경우 뉴스 창을 꼭 켜시고 수급창의 거래원들을 좀 보면서 외국계 또는 신한 네, 이게 조금 플러스가 되는 모습들이 나온다면 충분히 10%, 15%까지는 상승폭이 보일 수 있고 잘하면 상한가까지도 욕심을 한번 좀 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대한전선 말고도 정말 많은 종목들이 위치적으로는 좋은 종목들도 상당히 많고요. 예상했지 못했던 종목들 아무래도 지금 시장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기저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시장입니다. 이러다가 또 내일 가스 관련된 애들 GSD나 뭐 대성에너지 뭐 흥구석유 뭐 이런 애들이 또 들락날락 하겠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저도 시간 투자를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당일 거래가 좀 많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 종목을 하면 되겠다. 약간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좀 매매를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조금 지켜보자면 원익도 오늘 네, 매매하기 정말 좋았습니다. 너무 쉬웠던 패턴이었고 그리고 어제 언급했던 쇼박스 지금 뭐 지수 때문에 뭐 잠깐 반등은 했지만 쇼박스라는 종목 홈센터홀딩스와 유니크도 다 정리가 된 상황이고요. 대한전선은 내일 좀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지능기업이라는 것도 해놨었네요. 네, 얘네들도 조금 뭔가 입질이 좀 오는 것 같은데 얘네들은 뭐 너무 쉬운 패턴이어서 지금 잡아도 위에 잠깐 그 상승이 있었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데 지우고 네, 쇼박스는 조금 한번 네, 욕심을 조금은 내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추세가 전환이 되고 올라온 상황에서 사도 늦진 않지만요. 지금 진즉에 어제 장중부터 네,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어서 지수 때문에 잠깐 올랐다. 스튜디오 드래곤 때문에 잠깐 같이 올랐다. 보면 될 것 같지만 네, 내일 저도 영화를 보러 갈 겁니다. 내일 아침 일찍 저는 시장을 체크는 따로 안 하고 내일 영화관을 갈 건데요. 내가 가면은 남들도 간다. 다른 사람들도 간다. 그리고 어린이날까지 겹쳤잖아요. 영화관 관련된 게 무조건 오르겠죠. 네, 그래서 그런 뉴스를 좀 붙여가지고 한번 테마성으로 좀 띄우지 않을까. 231선을 솔직히 그 차트만 조금 올려놓는다면 알아서 개인 단타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기술적으로 접근을 할 종목이라고 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급 자체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분명히 한번 띄워주기 때문에 적어도 5%는 이번 달에 정말 간단하게 난 오늘 이번 달에 안전하게 5% 10% 정도만 낼 거야. 주식을 처음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가셨죠? 그래, 한 달에 1% 2%만이어도
나는 만족할 거야. 근데 지금 다들 뭐 하고 있죠? 코스닥 30% 가는 종목들 가면서 그런 거 매매를 하고 있죠. 네, 제발 그런 곳에 너무 욕심을 내서 본인이 그 번 돈을 또 너무 쉽게 일상에서 사용을 한다는 것은 또 안 좋습니다. 항상 벌었을 때는 겸손한 자세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이 지금의 본인이 하고 있는 그게 정말 계속해서 잘 성장성이 보이는 그런 매매가 분명히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저 사람들은 왜 저런 종목을 가지고 왜 느긋느긋하게 저런 종목에서 돈이 벌리긴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정말 지나고 나서 네,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일상에서도 다 그렇겠지만 그리고 지금 요즘에도 교육을 하면서 이런 강의를 또 하면서 사람들도 많이 상대를 해보면서 느꼈던 건데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네, 제가 솔직히 말하면은 수업 시간에 어, 공부를 제가 잘 못했거든요. 공부는 잘 못했는데 참여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말은 또 정말 열심히 많이 하고 혼자 예, 항상 너는 완서야 너는 말만 안 하면 좋겠다 약간 이런 얘기할 정도로 정말 얼굴도 다 괜찮고 한데 너는 말만 하면은 많이 깨니까 고등학교 가서도 말하지 말고 가만히 한번 있어봐라 약간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단 한 분도 미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공부는 못해도 정말 참여를 좀 잘 해주니까 알려주는 맛이 나는 거예요. 네, 그게 많이 이해가 되고 선생님들 어렸을 때 조금 더 열심히 공부는 못해도 열심히 참여를 더 해볼 걸 약간 이런 또 후회도 되네요. 네, 그래서 나중에 전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아이가 생긴다면은 공부는 못해도 상관없다. 그 대신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한테 많이 질문하고 몰라도 그냥 모르는 거 다 질문하고 수업에 관련된 얘기들 다른 얘기들도 좋으니까 이제 수업 반 분위기를 많이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네, 이런 얘기를 좀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우리가 뭐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못한다 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일단 여러 생각이 많은 네, 그런 5월 달을 좀 지내보면서 내 자신을 또 돌아보고 네, 저도 주식에 조금 이런 테마가 보일 때 많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처럼 혹시라도 진짜 단타 매매를 저런 곳에서 맨날 한다면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힘들거든요. 네, 일단 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 정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